그래서 1차 보정 기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는 이때 다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분류해놔야 되고 2차, 3차 보정 기간 주는 거는 공정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네, 다만 사실관계를 이때 수정하기. 이때는 수정 가능하고 이때는 수정 불가한데 얘기 잘하면 가끔 수정도 하게 해줍니다. 보안님들도. 계열서죠. 이 계열서를 첫날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날 몇 등 했는지를 딱 찍어주게, 순위를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사진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일본은 이 이슈가 되게 심각했는데 이건 제가 그 공정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카르텔을 하고 자진 신고해서 면제받고 또 면제받고 그런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업자한테 계속 면제를 시켜주면 뭐가 될까요? 공권력이 농락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들어왔냐면 과거 공동행위로 시정조치와 가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공동행위를 하면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새로 카르텔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 두 번째 해석은 자진신명 감면을 처분을 받기 전에 카르텔을 시작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는 이양 적용 아니죠. 네. 근데 1항은 과거 처벌받은 사람이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준다. 멈추고 있다가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드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옛날에 카르텔을 진짜 많이 했어요. 카르텔을 하다가 2000년도에 잡혀가지고 과징금과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1년도에는 카르텔을 안 하고 2002년에 또 카르텔을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리니언시를 하고 싶은데 이 조항이 딱 눈에 띄인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해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당시 카르텔을 하지 말라는 걸로 좁혀서 해석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카르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넓게 해석하면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일반 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성역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공정위는 그거는 그때 적발됐던 카르텔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새로운 행위의 카르텔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라고 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신청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그룹사 내에 있는 계열사 간에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카르텔에서 경제적 동일체라고 인정하는 회사 말고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사이에는 별도의 사업자로 보고요. 그 둘 사이에는 카르텔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신고할 때 공동으로 같이 한 몸인 것처럼 신고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회사는 그 경제적 통일체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옛날에 삼성 SDI는 그 모니터나 브라운관과 관련해서는 한때 같이 시장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 회사가 다 모니터를 만드는데 이 4개 회사가 카르텔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연실을 하고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1등을 달라 라고서 먼저 신청을 했고요.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는 우리도 한 몸이니까 신고했는데 우리는 2등이다 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한 몸이라고 안 보고 있고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도 한 몸이라고 안 보거든요. 여기 나오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 통일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우리나라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거. 거의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100% 모자 회사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카르텔을 하게 되면 카르텔을 중단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카르텔 자진 신고를 해놓고 조사를 받다가 만약에 협조를 안 하고 한 면을 몰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조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카르텔 지위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
자진신고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정위한테 신뢰 보호의 책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자진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있는 의무 위반이나 지위 불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증거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법원은 자진신고자한테 모종의 기대권이 생겼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구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임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카르텔 안 했다라고 자진신고를 해놓고 공정위에서 진술조사에서 안 했다라고 자기는 부인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한테 그 임원을 통제할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의 실무적으로. 그러면 공정위는 야, 부인하고 이러면은 이거 자진신고지 못 준다 라고 했죠. 근데 그 경우에도 부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회사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저 사람 진술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임원의 부정을 회사가 통제 못했을 뿐이고 회사가 부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카르텔 지위는 인정돼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무적으로 그 자진신고하고 난 다음에 협조 의무 불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항입니다. 공동회의 중단, 어떤 게 중단이에요? 법적으로는 거의 인정 안 되는 거죠. 합의 탈퇴하였음을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합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판례가 너무 엄격하죠. 단합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가격 수준으로 알아서 맞추라는 건데 이 대부분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카르텔의 경우에는 이게 물가 상승률과 원가 상승률이 쭉 반영이 되시니까 어느 수준 낮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A, B, C, D 4개사가 있는데 A사하고 B사는 카르텔을 리니언시를 하면 공정위가 리니언시한 시점으로 공동회의가 중단됐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C, D사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공정위가 중단을 인정 안 해줍니다. 나중에 언제 중단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